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해서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술의 변경의 득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이유는 먼저 우크라이나가 밀리고 있는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정예군을 분산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방 무기로 지금 러시아 본토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거를 현재 전쟁을 특별 군사작전으로 가면서 전쟁을 하고 규정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러시아의 본토, 영토가 공격당하면 전쟁으로 간주해서 거기에 대응해서 필요하다면 전술 핵 무기까지 쓰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서방 무기로 러시아의 영토를 공격함으로써 서방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서방으로부터 계속 무기를 지원받으려는 이러한 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협상에 있어서 크림반도와 동부 등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를 회복하고자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영토 일부를 점령해서 이것을 협상 카드로 삼아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빼앗긴 영토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되찾겠다, 이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 우크라이나가 정예군을 동원해 가지고 기습이죠. 기습 작전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거기에 이제 그 기습 공격에 당한 러시아의 군인들이죠. 주로 징집된 신병이라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직업 군인이 해외, 그죠? 해외와 전쟁터에 나가고, 직업 군인이 아닌 징집병의 경우에는 국내, 그죠? 국내 방위죠. 국내를 방위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 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는데, 이 바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기 때문에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 징집 신병들이죠. 이 징집 신병들이 결국은 많은 포로로 잡히면서 우크라이나가 일정 부분 성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해서 정예 부대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요충지가 아닌 지역이죠. 요충지가 아닌 지역을 수비하고 있던 이런 예비군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예 부대가 아닌 부대를 동원하면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보이기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파하면서 일정 부분 러시아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으면서 반짝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의 지형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서방 언론들이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국내 언론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항해서 러시아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의 의도죠. 동부에서 정예군을 빼려는 이러한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부 요충지죠. 요충지에서 러시아는 정예군을 빼지 않고 오히려 어, 러시아 동부에 대한 공격을 강화시키면서 요충지와 인구 밀집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는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지역과 인구가 밀집되지 않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동부의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서방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가 공격당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보복이죠. 여기서 보복이라면 필요하다면은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를 쓰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전쟁이 유럽이죠, 주로 유럽으로 확전되는 것. 유럽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난이 심각하고, 최근에 독일의 경우에는 독일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에너지 이 자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가 해저, 그죠? 해저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파괴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방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가려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서방 무기로 러시아의 본토를 공격함으로써 서방들을 더 전쟁에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서방은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출구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의도대로 러시아 본토의 공격이 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로 될 것인지는 그거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의 본토를 점령하기 위해서 동부를 방어해야 될 정예군을 동원해서 기습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점차 러시아의 반격으로 인해서 정예군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깊숙이 들어갈수록 우크라이나가 보급이죠. 보급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게 됩니다. 병천 문제가 되죠. 러시아는 알다시피 이 히틀러나 나폴레옹도 러시아를 공격했을 때 러시아는 소개 작전이죠. 후퇴 작전, 소개 작전을 함으로써 러시아에 깊숙이 끌어들여서 결국은 히틀러와 나폴레옹이 패퇴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좀 더 깊이 이렇게 끌어들이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보급 문제, 병참 문제로 계속 전선을 유지하기가 어렵고요. 결국은 이러한 보급 문제와 러시아가 동부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예비군과 기타 군대를 동원하면서 반격을 하게 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점령한 러시아 지역에서 계속 주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정예군을 빼서 동부 격전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정리하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한테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서방 언론조차도 이러한 젤렌스키의 전술 변경을 도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도박의 결과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